학과에 지원한 동기만 답변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바로 최악의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mam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관련돼서 이 시즌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0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10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10개의 질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 유튜브 댓글에 보면 면접과 관련돼서 정말 많이 궁금해했던 그런 댓글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의 면접 준비에 정말 확실한 표서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질문이 많아요. 진로가 바뀌었는데 학종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뭐 이렇게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컴퓨터공학과 관련했다가 갑자기 이제 2학년 때 뭐 통계학과라든지 뭐 경제학과 쪽으로 이렇게 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그 경제학과 쪽으로 생기로 만들어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종이 그다지 크게 불이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진로 탐색 구간이다 보니까 면접관들도 대학교 입사관들도 그 점을 알아야 아이가 무슨 활동도 했고 무슨 활동이 했고 정말 호기심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과 하나로 맞춰 나간 경우는 정말 학종에 불리함이 없는데 종종 3학년 때 학종을 갑자기 틀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종종 그랬죠. 3학년 때 진로가 바뀌었어도 진로가 바뀐 동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돼서 좀 본인이 열심히 하고 진로 탐색하고 보이면 충분히 학종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종종 이제 그런 말들이 종종 있긴 했는데 지금까지 맘띵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3학년 때 진로가 바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종으로는 유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 갑자기 3학년 때 그 진로로 바뀐 케이스가 대부분이 진로 정말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진로 전공이 바뀌었다라는 그 느낌이 들지는 않고 그냥 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수에 맞춰서 학종을 준비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못해도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말 그대로 전공 적합성과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학과에 맞춰서 3학년 때 그 전공 역량과 관련돼서 심화 역량을 3학년 때 보여주던 아이들이 학종으로는 그래도 무난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 아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계를 맞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러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아예 생기를 맞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장담할 텐데 다 100% 학종으로 다 합격했어요. 그 아이들은 수능 체제도 필요 없고 정시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게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 학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인기 있는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치대로 아유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춰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신이 최고 비교과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그래요.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봤더니 본인이 이제 3등급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3등급 돼서 내가 그래도 대학교를 올릴 수 있는 그 학과가 무엇인지 해가지고 고 1, 2, 3에 그래도 학종으로 그 학과에 맞춰가지고 생계를 만들었던 아이들이 매년 우주 상향으로 합격하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신 3.7로 경희대 생물학과 들어갔던 남학생이라든지 그 4.4로 뭐 가천대 반도체 공학 합격했던 학생이라든지 4점 후반으로 가천대 경영학과 들어갔던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3점 초중반으로 국민대하고 숭실대 경영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숭실대 인공지능학과 쪽으로 붙었던 학생들 그런 케이스 공통점이 바로 그 1, 2, 3대 선계로 맞췄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학과가 아니라 대부분 대학교를 올릴 목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최소 여러분의 성적 맞춰하고 못해도 고2, 고3 때는 진로가 바뀌지 말고 그대로 하나로 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 지각과 무단 결석과 아니면 실제 질병 지각과 결석 이런 점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이렇게 그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은 면접 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면접 때 어떻게 답변을 잘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남학생 같은 경우가 무단 결석과 무단 지각, 그 다음에 뭐 질병 결석과 해가지고 정말 결석과 지각만 합쳐도 20개, 30, 한 20개 정도 될까? 아무튼 제가 그 학생 생활 기록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결석이 많고 너무 결석 지각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결석 많았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런 좀 감정적인 좀 이렇게 힘든 거 좀 겪었을 때 종종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은 종종 이거 100% 면접에서 물어볼 건데 그래서 이제 답변을 좀 만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학생도 교과가 아니라 학종으로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만 이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학생들도 질병 결석이 있는데 다만 면접 때 이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무단 결석과 그다음 질병 결석이라든지 질병 지각이나 무단 지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학업에 지장을 준다라는 답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령 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지각과 질병 결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한 남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결석했다. 그러나 그렇게 답변해버리면은 그것도 마이너스가 된다. 왜냐하면 학업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아팠다라고 하면 대학교 평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하,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런 결석 현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평가한다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엊그저께 한 남학생을 좀 컨설팅을 했어요. 면접 컨설팅을 했는데 그 남학생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질병 결석과 질병 지각 조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라고 했더니 그 학생아 솔직히 물어봐서 어디가 아팠냐 물어보니까 좀 비염이 남들보다 굉장히 심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면접관한테 그대로 말해 약간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비염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럼 계속해서 이 학생이 고 1, 2, 3 동안에 비염 때문에 결석과 지각이 있다라고 하면 대학교에 와서도 비염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염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질병 지각 결석 그래 물론 결석과 지각이 없으면 좋겠지 하지만 사람은 아플 때도 있죠. 근데 그 아팠다는 그 자체가 대학교에서 학업 역량에 절대 지장을 주지 않고 완전히 완쾌되었고 지금은 활발히 학업 역량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느낌을 전달해 주면 그다지 이런 질병이라든지 무단지각 같은 경우 결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또 이것 좀 많이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진짜 물어보냐 그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점이 어떻게 물어보게 되면 제가 그대로 재현해 드릴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조교가 노크를 똑똑똑 해요. 그 노크를 똑똑똑 했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면접 끝나기 이제 면접 시간 다 됐다는 신호거든. 그러면 그때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접 점수는 도움이 안 되는데,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30초 내에 짧게 간단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물론, 시간이 초과되면 안 물어보는 면접관들도 있어요. 그러면 30초 내에 짧게 말해야 돼. 길게 말하면 면접관, 됐어요. 그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굉장히 뻘쭘하잖아. 근데, 이 마지막을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는 솔직히 면접 중에는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여러분들을 제가 봤을 때 자기 PR로 활용했던 아이들은 솔직히 좋은 결과가 다 있었습니다. 자기 PR.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는 아이들이 이런 답변은 최악의 답변이야. 이미 앞에서 자기소개했던 거, 지원 동료했던 거, 학업계 진로 계획도 그래서 재탕으로 우려먹는 아이들이 있어. 지루하지, 지겹지, 면접관도 피곤하단 말을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 질문에서 울어버리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면접 때 울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 PR로 활용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면접을 뒤집었어요. 예전에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니까 여학생은 수화를 했더라고. 수화를 했는데, 야, 너 다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를 네가 좋아하는 동물이 돌고래니까 돌고래에 빗대어서 너의 꿈을 펼쳐나가는 것을 수화로 막 보여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학생 이제 수화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수화를 하면서 면접관들을 흡족해 하셨고, 웃었고, 또한 박수까지 받았어요. 그 여학생 당연히 우수상향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어떠한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특별한 소설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설책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남학생도 있었고, 근데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을 화초로 비유했어요.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등학교 때 공부 끝나고 집에 오면 굉장히 지쳤다. 그런데 제 책상에 무슨 화초가 하나 있었다라는 그 화초를 보면서 재충전되고 힘이 났었다.
그리고 정말 수행평가로 바쁘고 시험 공부로 정신이 없을 때도 책상 위에 있는 화초를 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리가 잘 되었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대학교 입학을 해서 주변에 차분함을 전달해 인재가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뭔가 자기 피아를 뭔가 프레시한 느낌을 줬던 학생들이 솔직히 학종으로 다 합격하였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아이들 합격 데이터를 분석하고 답변 어떻게 했는지 그 데이터를 이제 보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이 PR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답변과 연결된 만한 생기부 활동이 없어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어떤 학과를 가려고 그래. 근데, 그 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본인 1차가 붙었어. 근데 봤더니 본인이 그 학과에 관련돼서 했던 활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음, 상위권 대학교는 이게 상위권 대학교는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건동옥순 라인도 아니고 보통 국순세단 그 밑으로 국순세단 밑으로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그 학과에 관련된 특별히 내가 의미 깊은 활동을 안 했는데 일자가 붙어버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걱정하죠. 아, 선생님. 면접관 중 한 분이 교수님인데 제가 제 활동에 마땅한 게 없어요.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학생들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 학과에 관련된 의미 깊은 활동, 진로와 연결될 만한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그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 탄탄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 대학교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그래요. 이 학생이 진로 역량이 있는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학업 커리큘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그 점을 평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어필해서 학업 역량을 어필하시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많이 합격하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솔직히 지원 동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면접실에 딱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를 시작해. 자기소개해 보세요. 아니면 지원 동기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아니면 자기소개 빼버려 지원 동기부터 물어보는데 지원 동기는 무조건 물어봐. 근데 이제 간호학과라든지 물리치료학과라든지 뭐 약대라든지 뭐 방사선학과 여기에는 이제 그게 지원 동기는 물어보진 않아. 왜? 본인이 간호학과 지원한 동기가 뭐야? 간호사 되려고 하는 거고 물리치료학과 지원한 동기가 뭐니까 물리치료사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물어보진 않은데, 그러니까 경영학과라든지, 뭐, 기계공학과라든지, 뭐, 그다음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이런 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학과라든지 여기에서 지원 동기를 물어봐요. 근데 이 지원 동기에서 여러분 진짜 실수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답변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만 답변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바로 최악의 답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지원 동기인데 그 학과에 맞춰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원 동기 답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50점 먹고 들어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원 동기는 어떤 지원 동기가 나와야 되냐면, 왜 많고 많은 대학교 중에 왜 하필 우리 대학교, 우리 학과인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로 가정하죠. 경영학과가 없는 대학교가 없잖아. 다 있잖아, 솔직히. 없는 대학교 또 많이 뽑는다라는 말. 그러면 많고 많은 대학교 중 왜 하필 우리 대학교 경영학과인지, 많고 많은 컴퓨터 공학과 중에 왜 하필 우리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인지 이게 분명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과만 맞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어필하셔야 되는 게 왜 우리 대학교에 지원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 대학교 우리 학과에 지원했는지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여러분들 5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점 정말 이거 놀라운 꿀팁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점이 있어요. 자, 성적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생기부를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내신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내신이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도 있고 올라간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0.5 정도 성적이 하락했으면 그다지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아요.
0.5 정도 올라갔다, 0.5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뭐 그냥 실수를 한두 문제 더 맞았구나, 실수를 한두 문제 더 틀렸구나라고 해서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1등급 때 정도 올라가거나 1등급 때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은 분명히 좀 면접에서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이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뭐 어떤 특정 과목만 성적이 굉장히 낮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라는 점들이 있죠. 자, 이런 답변 같은 경우는 변명하지 마세요. 일단은 생활기록부 결과는 이미 여러분의 성적표란 등급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변명하는 느낌의 답변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정말 눈에 보기 싫어. 제가 봐도 보기 싫어. 그것은 쿨하게 인정하셔야 돼. 그냥 쿨하게 인정하실 때 제일 중요한 답변은 그때 본인이 어떤 공법이나 어떤 미판 때문에 성적이 하락하게 되었고, 그 원인을 해결 대안이 무엇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성적을 올렸다라고 답변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향상시켰다라는 답변으로 나오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적이 하락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가 중요한 거단 말이야. 그럼 성적 하락에 제대로 여러분들 원인 파악을 했다라면 그리고 나서 뭐가 중요한 거다고 해결 대안은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성적이 아니라 학업 역량이 향상되었다라는 점을 어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성적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이제 본인의 거기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뭐냐 똑같거든. 그 과목을 싫어하는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해결 나와야 되나 애들이 제거거든. 제가 어떤 건 정말 싫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서 5등급에서 3등급까지 끌어올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미 여러분들 5등급에서 3등급 끌어 올라간 것은 면접관들도 안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5등급에서 3등급 이 등급을 강조한 거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하, 이 학생은 진정한 학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 그 느낌을 줘. 자, 그러면 그 느낌을 주면 될까, 안 될까?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 역량이 향상돼서 의미가 좋았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제가 하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서 이 공부를 또 보완해서 이제 학업 역량을 또 일취월장하는 학생으로서 또 준비된 그 지원자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괄식으로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라고 합니다. 두괄식으로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답변은 황설수설이야. 했던 말 또 하고, 뭐, 그냥, 얘가 뭘 말한지 나도 몰라. 그냥, 얘뭐 하는 거야? 뭐, 약장수야?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답변들이 있다라는 말이야. 두괄식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주장, 근거,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두괄식으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일단은 생계를 첫 번째로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라는 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연습 많이 안 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아이들 리허설을 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알긴 아는데, 입에서 계속 혀끝에서 맴돌아, 답변이. 답답하지. 제가 봐도 답답한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또 두 가지씩으로 답변하라는 압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더 힘들어요. 그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이 아는 것을 두 가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빨이라고 들어보셨죠? 말빨, 머리가 똑똑하다 말빨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연습 정말 많이 하고 말로서 의사소통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학생들의 말빨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 그래서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답변이 횡설수설이 돼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 그 다음 본인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 이거 두 가지 해결하려면 뭐로? 네, 연습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점만에 어떤 면접 분위기가 좋습니까? 라는 게 정말 많이 물어봐. 어떤 면접 질문이 좋냐고. 어, 이건 대학교마다 틀려요. 대학교마다. 제가 이제 아이들 면접이 끝나고 나면 면접장 분위기 어땠어?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마다 다 답변 다 끝났는데 일단 좀 여대 같은 성신여대라든지 어떤 숙명여대 여대 같은 경우는 좀 면접장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무거워. 쫙 좀 깔아앉는 그런 분위기야,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답변해도
호응을 잘 안 해줘요. 그냥 뭐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거나 질문하고 답변 받고 그렇게만 하는데 여대가 그래.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요. 아, 확실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대는 진짜 면접 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라고 좀 이렇게, 무겁다? 그런 좀 조용한 그런 이제 적막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대 간에 보통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은 세 분이 계세요. 근데 세 분 아니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시면 면접관 한 분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뭐 어떻게, 어머, 우리 대학교 지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 아침에 오느라 정말 힘들었죠? 아, 면접장에서 기다려 정말 힘들었죠? 아, 정말, 정말 뭐, 밥은 먹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래. 근데 그분만 또 뭘 하시냐면은, 여러분들 답변하잖아. 그러면 그 한 분만 호응해줘. 정말 참 준비 잘했네. 답변 정말 잘하는데요? 아, 뭐, 우리 대학교에 정말 준비를 많이 했네. 이렇게 호응해줘요. 근데 한 분은 무표정이야. 그냥 뭐 쳐도 부표적이고 한 분은 인상을 쓰고 있어요. 마치 뭐 인쇄박 이렇게 좀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컨셉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면접 보러 가시면 제 말이 그대로 이해하실 겁니다. 아하, 맘띵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만 호응해 주시고 나머지 면접관들은 그 호응을 안 해주는구나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떨어진 건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면접장 분위기로는 여러분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면접장 분위기가 좋았대. 근데 다 떨어진 아이가 있어. 근데 어떤 아이는 또 한 분만 호응해도 나머지 두 분은 호응도 안 해주고 대꾸도 안 해주더라. 근데 그런 학생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장 분위기는 면접관들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는 면접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무게를 잡는 면접관, 일단 약간 좀 인상을 쓰면 약간 좀 도발적인 질문하는 면접관이 있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그 분위기에 절대 휩쓸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학교 말고 어디 지원했습니까? 라는 질문도 정말 난처한데, 이 질문을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진짜, 이거 물어보거든, 이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중경유시 이상은 안 물어보는데, 권동수 밑에 라인은 이 질문을 저 종종 많이 물어보더라고.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예전에 한 여학생이 저 국민대를 면접 보러 갔거든. 저 국민대를 면접 보러 갔는데 그 여학생이 건국대하고 동국대하고 숙명여대를 썼어요. 이제 건국대도 학종으로 쓰고 이제 그 교과도 이제 거의 뭐 안 썼거든. 육학종으로 교과로 쓰려고 봤더니 이제 광명상가라든지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아이가 싫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국민대는 학종으로 충분히 내신이 돼. 근데 국민대에 이제 물어본 거야. 뭘 물어봤냐면 우리 학교 말고 지원하는 대학교가 어디예요? 라는 걸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랬거든. 절대 대학교 리스트를 말하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국민대학교 면접관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어떤 면접 그 학생에게 우리 대학교 말고 어디 지원했어요? 그 학생이 네, 저는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뭐 어디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여러분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이 학생 건국대나 동국대 숙명여대 붙으면 우리 대학교 지원 안 하겠는데 이 생각 들까 안 들까? 든다라는 말이야. 그거 주면 안 돼. 종종 아이들이 우리 학교 말고 어디 지원했어요를 좀 답변을 좀 자랑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 네, 저는 어디 지원하고 어디 지원했어요. 갖고 저는 뭐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인재입니다. 뭐 이것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데 그거 마이너스야. 절대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은 약간 좀 위트 있는 답변이 필요해요. 이것은 그다음 대학교 리스트를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답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여러 번만 답변 방식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이 대학교가 제 뭐 마음속에 1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대학교를 부모님과 지날 때마다야 뭐 그 추억을 언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꼭 이 대학교를 합격하려면 우리 부모님 1순위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위트 있게 풀어나가야지 좀 재밌게 좀 이렇게 프레시한 느낌을 주려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뭐 자랑하는 시, 나 어디 대학까지 지원했어. 이런 자랑하는 시 답변이 적절하지 않고 리스트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정말 어려운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 합니다. 거기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런 거거든요. 뭐 우리 이제 인문과 사회계열, 상경계열, 사회계열, 인문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시사 문제가 종종 아이들 당황스럽게 하고요. 그다음 우리 이공계열 학생들은 답변을 못할 때까지 꼬리물기 질문과 압박 질문 내려가지고 답변 못하게 만든 정말 어려운 질문 해버린다라는 말이야. 자, 그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아니, 면접관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초등학생한테 질문을 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근데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이 풀 만한 문제를 저 질문해서 답변 잘했어. 이제 초등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줬다라는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초등학생 그 문제를 풀 거라고 기대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근데 그 초등학생이 억지로 막 답변을 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고 싶지 않거든. 이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답변을 억지로 막 만드는 것 같은 막 말도 안 되게 막 지어내는 그런 느낌을 줘서도 안 되고 또한 변명하는 느낌도 줘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학생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딱 답변 맡기면 제가 그 점까지 미처 조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다음에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라는 답변이 모범적인 답변입니다. 자, 보세요. 대학교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면접을 볼 때 뭐냐면 학생다움의 배움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건지, 근데 학생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저도 이제 예전에 수능 영어 강사를 했었지만은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학생다움에 배움에 있는 자세 그런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싶다면 정말 그런 아이들이 이뻐요. 내신은 조금 부족해도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란 말.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은 학생다운 겸손하면 본인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점 기회를 주신다면 좀 합격시켜 주세요를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은 학생으로서 학업 의지 역량을 활활 불타오르겠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 댓글, 근데 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매니 뭐 댓글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 10가지였어요. 10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셔서 또 궁금하신 점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봐서 좀 시간 되면 거기에 좀 댓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작년에 면접 역전율 많이 올라갔어요. 올해 역시 면접 역전율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면접 철저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꼭 학종으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